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재 183쪽 70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70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품사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품사와 관련해서 형태, 그리고 기능,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조금 이론 부분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좀 풀리실 겁니다. 자, 거기 70번 문제부터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우선 품사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사를 보게 되면은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수사의 개념이 맞고, 그 다음에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부름, 그리고 느낌 또는 감탄을 나타내는 말로서 감탄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우선 관형사가 나오게 되는데, 자, 많은 수험생들이 이 관형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관형사는 뒤에 옷 같은 경우에는 기능으로 치면은 체언으로 들어갈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체언이라는 것은 명사, 그리고 대명사, 자, 그리고 수사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관형사라는 것은 이 바로 체언 앞에 위치를 해서 띄어쓰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자, 예를 들어서 옷은 옷인데 새 띄우고 옷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뒤에 체언 중에 주로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반드시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체언 중에서도 주로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관형사는 형태 변화가 있느냐?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굳어진 것으로서 관형사는 뒤에 띄어쓰기, 그리고 체언 중에서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라는 것은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로서 옷은 옷인데 새 옷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는 옷은 옷인데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체언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면은 대명사라고 해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사물, 자, 그리고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데,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 바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저라든지, 또는 이것, 그것, 저것이라든지, 그렇게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 바로 대명사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선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1번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선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보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보조사라는 것은 앞에 주로 어디에 붙게 되느냐?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체언이 되겠죠.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수사, 이 뒤에 보조사가 붙어서, 보조사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뭐뭐만, 또는 는,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뭐뭐조차, 또는 뭐뭐까지, 그 다음에 또는 뭐뭐마저, 이런 보조사를 통해서, 보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이 체언에 대한 의미를 보다 조금 한정시켜 줄 수 있는, 의미를 한정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1번의 1번 선지는 은는이라든지 만도 보조사에 속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고, 자, 그리고 선지 2번을 보면은 것, 그리고 바, 그리고 줄, 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얘네들은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의존명사라는 것은 명사는 명사인데 문장 안에서 홀로 사용이 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홀로 사용이 되기는 좀 힘이 들고, 반드시 앞에 뭐의 수식이 필요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관형어의 네, 수식을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 앞부분에 했던 부분은 관형사가 되겠고, 이 관형사가 아니라 네, 관형어라고 해서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용언의 어간.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 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데,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했었을 때 수험생 여러분들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은이라든지 또는 리을이라든지 또는 는이라든지 또는 던이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네, 뒤에 역시 띄어쓰기가 되고 네, 의존 명사를 수식해 준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선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것은 것인데 있다라는 네, 용언의 어간 이세사가 리을을 사용해서 있을 띄우고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관형어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고 의존명사가 되는 것이겠죠. 의존명사. 자, 이처럼 이 의존명사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띄어쓰기가 되고 역시 앞에 관형어, 네,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인 전성어미, 네, 요런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이 바로 의존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면은 첫째, 둘째,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양수사로 속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 양수사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물의 수량을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의 수량을 세는 네, 수사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그리고 둘, 셋, 뭐 또는 1, 2, 3,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수사가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첫째, 둘째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양수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는 네,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양수사가 아니라 첫째, 둘째는 네, 서수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수사. 예를 들어서 서수사라는 것은 네,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제1, 제2, 제3에 해당하는 대상의 순서, 네, 이 대상의 순서가 서수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수사가 아니라 서수사로 가야 되겠죠. 서수사.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면은 이것, 저것, 그것. 네, 이거는 아까 제가 70번에서 네, 대명사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네, 얘네들은 대명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리고 72번으로 가게 되면은 문법의 단위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가고 있는 네, 차례대로 배열이 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1번은 형태소, 2번은 낱말, 그리고 저기 3번은 어절이 나오고 있고 4번은 문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형태소 같은 경우에 뜻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어 있고 뜻을 지니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낱말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네, 낱말이 되겠고, 이 낱말보다 조금 더 큰 것은 어절이 되겠죠. 어절. 이 어절 같은 경우에 네, 단어에다가 즉 뭐 체연 뒤에 네, 뭐 보조사라든지 또는 뭐 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뒤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낱말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어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절들이 모여서 구가 되고 절이 되고 그리고 문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73번을 보게 되면은 네, 다음 품사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품사 나눌 때 가장 첫 번째가 형태가 되는 것인데, 형태는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은 불변어, 변하면은 가변어라고 했었었는데, 자, 이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우선 용언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용언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개, 하나는 동사가 되고 두 번째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동사라는 것은 사물의 동작, 그리고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움직임. 자,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네, 성질이나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질이나 상태.
자, 이때 가변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가다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 가다, 가고, 가니, 가서, 네, 이런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도 예쁘다가 있으면은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런 형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용어는 기본적으로 뭐로 들어가느냐? 가변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변어. 자, 그리고 용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가. 자, 하나는 서술격 조사이다가 있죠. 서술격 조사이다. 자, 우리 문장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문장의 구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것은 주로 어디 뒤에, 네, 여기 체언 뒤에 붙어서, 네, 서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것은 이다, 이고, 이니, 네, 이런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조사가 가변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변어로 들어가는 조사는 딱 하나, 서술격 조사이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어로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이다. 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3번에서 다음 품사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동사 또는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이다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고르면은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선지 1번에 나오고 있는 명사, 네,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 네, 이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 만약에 이게 형태가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관형사는 제가 여기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 세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주로 뭐를 명사를 수식해 주게 되는데 체언 중에서,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관형사 마찬가지 형태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형태 변화.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면은 대명사가 되는데, 네, 역시 대명사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리고 74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 중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끼리 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우선 1번 선지를 보면은 책상, 의자, 그리고 선생님, 하늘이라고 해서, 네, 얘네들은 모두 다 명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명사.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선지 2번을 보게 되면은 나, 우리, 너라는 것은 대명사가 되겠고, 나, 너, 그 다음에 우리라는 것은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말이기 때문에, 네,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는 명사가 되겠고, 선지 3번을 보면은 푸르다 그리고 착하다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리고 뛰다와 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면은 헌과 세는 여기서 저희가, 네, 살펴봤네요. 관형사가 됩니다. 어떻게는 부사가 되겠고 즐겁다는, 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그래서 선지 4번은 관형사와 부사, 형용사가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5번으로 가면은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기에 나오고 있는 조건을 보게 되면은 뛰다, 달리다, 네, 요 두 가지만 봐도 동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동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동사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가변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가변어라는 것은 그 기능으로 들어갔었을 때 용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언. 그리고 이 동사라는 것은 우리 문장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무슨 위치를 지니고 있느냐. 네, 바로 행위의 주체에 대한, 마지막 행위의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령형이라든지 또는 청유형, 네, 이런 종결 어미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물론 현재형 시제, 뭐 는이라든지 니은이라든지, 네, 이런 시제들도 바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선지 1번 형태가 변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변어가 되겠고 용언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언이라는 것은 어간과 엄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동사가 지금 가다가 있다라고 합시다. 가다.
자, 가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가다, 가고, 가니, 가서. 네, 딱 보면은 가는 그대로인데 다는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언을 활용을 했었을 때 변하지 않는 어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를 보게 되면은 가다, 가고, 가니, 가서 얘는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언을 활용을 시켰을 때 변하는 어미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75번의 4번 선지를 보면은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용언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은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사는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관형사는 지금 용언을 수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사, 네, 체연 중에서 주로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 4번에 나오고 있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부사가 되겠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 줍니다. 용언을.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부사는 네, 아마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해 줬습니다.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부사라는 것은 문장 제일 앞에 와서 마침내 또는 과연 또는 바야흐로 네, 이런 문장 부사를 통해서 문장 전체를 네, 수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사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장부사, 문장 제일 앞에 위치를 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데 문장부사가 있고, 단순하게 동사, 형용사 네, 이런 것들을 수식해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성분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동사,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것과, 그리고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 부사는 부사를 수식해준다. 네,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76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을 보면은 다음 밑줄친 단어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가 되는데, 자, 요거 제가 조금 전에 75번에서 네, 문제풀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선지 1번을 보면은 네, 멋지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멋지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성질이나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네, 조금 전에 제가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선지 1번에 나오고 있는 오늘 멋지다라는 건데 참 멋지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76번의 2번 선지는 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뭐가 나오느냐? 네, 명사 연필이 나오고 있죠. 자, 연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라는 것은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관형사.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이 가방이 마음에 든다. 자, 마음에 든다 앞에 띄어쓰기가 되고 무척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든다 같은 경우에는 들다, 요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뭐 좋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좋게 받아들이다. 네, 요거는 품사가 동사, 네, 용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언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두드리다라는 동사 앞에 꽝꽝이 되겠습니다. 꽝꽝. 당연히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77번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태 기준으로 분류했었을 때 형태가 변하는,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용언,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술격조사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정답 2번으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8번으로 가면은 밑줄친 단어의 갈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이론 부분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네,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데도 불구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되는데, 자, 78번을 보게 되면은 수사, 그리고 수관형사, 네, 수사와 관형사와의 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문장 안에서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조사가 붙어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가 붙게 되면은 네, 무조건 앞은 수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문장 안에서 조사는 또 분명히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뒤에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장 안에서 수사 뒤에
알맞은 조사를 한번 집어넣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어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가라든지 목적어의 위치에서 수사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을이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집어넣어서 문장 안에서 말이 성립이 되면은 그거는 조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 말고 수관형사라는 것이 있는데 수관형사는 반드시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뒤에 명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명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선지 1번을 보면은 뭐가 보여야 되느냐? 첫째 뒤에 도라는 지금 조사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선지 2번을 보면은 다섯 뒤에도 역시 에서 둘 뒤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둘 뒤에도 역시 보시게 되면은 을이라는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면은 첫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조사 들어가고 있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두 띄우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두라는 것은 당연히 수사로 들어가겠지만은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사람은 보통 명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보통 명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라는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요거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이제 바뀐다. 명사에서 명사 품사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에 있는 내적 속성이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라는 것은 뒤에 띄어쓰기가 되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78번의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78번과 같은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9번은 다음 밑줄친 단어의 갈래가 형용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번, 3번,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사물의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되겠고 2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곱다라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자, 그리고 8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로 가면은 다음 밑줄친 말 중에 체언을 수식하는 말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우리 계속 오늘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언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은 관형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8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3번, 4번 선지는 뭐로 볼 수 있냐? 당연히 용언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 자, 그리고 8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자, 다음 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선지 1번을 보면은 용언 앞에 위치를 한다. 용언 앞에 위치를 해서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거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2번은 독립적이다. 그리고 자립성이 강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는 감탄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면은 다른 단어들을 꾸며주는 구실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다른 단어들을 꾸며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형사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당연히 용언을 수식해 주니까 부사가 되겠죠. 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번에 선지 4번을 보면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관계언이라고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그 조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격조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조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격조사를 잠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라든지 또는 깨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요거는 무슨 조사라고 부르게 되느냐?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주격조사. 즉 이 가 또는 깨서가 붙게 되면은 주어로 만들어주는 주어로 만들어주는 주격조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을과 를 두 개가 있죠. 자, 을과 를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목적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슨 조사냐? 목적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조사.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체언 뒤에 의라는 게 붙어서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관형격 조사. 물론 부사격 조사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 가가 붙어서 보어로 만들어주는 복격 조사.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좀 종류가 많아서 네, 여기 있는 서술격 조사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서술격 조사라고 해서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네, 바로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역시 서술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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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격조사, 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격조사. 자, 말 그대로 주어로 만들어주느냐, 목적어로 만들어주느냐, 관형어로 만들어주느냐, 또는 보어로 만들어주느냐, 부사어로 만들어주느냐, 서술어로 만들어주느냐, 네,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의 지금 단어들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주는 네, 그런 조사를 바로 격조사, 관계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네, 다음 8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나오고 있는 8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우선 조사가 빠르게 사용이 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정답은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계에서 맛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세계에서 맛으로 유명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배를 갈아 만듭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 배를 좀 더 한정적이고 네,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배만을 갈아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2번을 보면은 네,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2번 문제, 그러니까 2번 선지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 했을 건데 자, 2번 선지를 보면은 귀하의 건생이라고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정의 평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 접속 조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접속 조사는 와, 과 두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과라는 접속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건승, 오른쪽은 그러면은 접속 조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접속 조사과 오른쪽은 왼쪽과 마찬가지 가정애가 아니라 가정의 평안, 네, 관형격 조사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과 뒤를 네, 나란하게 이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과라는 접속 조사에 의해서 가정애가 아니라 가정의, 네,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뭐뭐 식품은 유기농 제품들로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문장 구성이 되겠죠. 뭐뭐는 뭐뭐를 수출하다의 문장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목적격 조사 을이 오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여성에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처속격 조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간, 장소에 있는 자, 그러면 이 여성에서라는 처속격 조사는 네, 부적절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띄우고 이제 합성 명사를 지금 수식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관형격 조사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네, 83번 문제를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사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선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돈과 권력으로 네, 그냥 예사소리 시옷 하나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수단, 방법에 해당하는 돈과 권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소리에 해당하는 써가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나머지 서 같은 경우는 자격이라든지 지위, 자격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네, 예사소리 시옷 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선지 2번을 보게 되면은 그는 고등학교 때 배낭이라는 여행 동아리에 가입하였다라고 해서 마지막을 목적격 조사를 보다는 네, 부사격 조사에로 네, 사용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유정명사가 되겠죠. 유정명사. 네, 기본적으로 유정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가 되느냐? 자신애가 아니라 뭐뭐에게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유정명사, 즉 살아있는 것이 아닌 반대의 말은 유정의 반대는 무정이지 않습니까? 무정명사일 때는 뭐뭐에가 맞습니다. 그래서 애가 아니라 여기서는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뭐뭐에게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뒤에 8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 문제를 보면은 밑줄 그은 단어와 품사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세라는 것은 네, 오늘 우리 이번 강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관형사가 되겠고, 너 오늘 아주 멋있다. 부사가 맞습니다. 뒤에 멋있다라는 형용사 용어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성분부사가 맞는 것이고, 선지 3번에 나오고 있는 모든이라는 것은 네, 관형사가 되겠죠. 관형사.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나뭇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다. 추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문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6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5번을 보게 되면은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품사를 나눌 때는 첫 번째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태, 두 번째는 기능이 되겠죠. 체언이냐 수식언이냐 또는 뭐 조사 관계언이냐 아니면은 독립언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의미에 따라서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비슷한 분류, 네,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분류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품사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85번의 1번 선지를 보면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네, 6품사 아닙니다. 국어는 9가지 9품사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품사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두 번째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네, 그렇게 문장 안에서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네, 이거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든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등, 자, 이런 것들은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네, 이렇게 분류했다. 단어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네, 체언이 아니라 용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6번 용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언은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에서는 부사가 틀렸습니다. 부사가. 자, 그리고 2번 선지를 보면은 용언은 새가 아니죠. 네, 그리고 선지 3번을 보면은 용언은 무척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척은 네, 수식언이 되겠습니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렇게 4번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86번, 네, 188쪽까지 살펴봤고 네, 다음 시간에는 189쪽부터 87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네,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